바세린은 눈가주름에 효과가 없고요. 눈가주름에 효과가 있는 제품은 입니다. 이건 아니지 않나? 잘못하면 정말 오해할 수 있겠다. 그런 여러 가지 동영상들에 지금 속고 계셔가지고 이걸로 내가 지금까지 주름 케어 했는데 어떡해요? 그렇게 생각해 보신다면 바세린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지게 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3년차 피부연구원 장수임입니다. 저는 지금 화장품 회사에서 피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께 조금 더 친숙하게 피부 연구했던 내용들을 전달하고자 이렇게 유튜브를 개설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제가 워낙 피부 연구와 그리고 화장품 이런 것들에 진심이다 보니까 저의 유튜브 탐색 기능을 열어보면 여러 가지 피부 관련된 영상과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영상들로 많이 이렇게 뜨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영상이 있어서 그거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봤던 영상 중에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영상이 뭐냐면 바세린을 바르면 눈가주름이 없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바세린만 바르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하는 영상들이 있어서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잘못하면 정말 오해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로잡고자 이렇게 영상을 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세린은 석유의 찌꺼기 중에 하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그런 영상들을 보셨기 때문에 아실 텐데요. 페트롤라툼 100%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전에 석유 공장에서 이렇게 찌꺼기가 나왔는데 인부들이 손등에 발라보니 굉장히 촉촉해서 그걸 다시 정제를 해서 지금 상태로는 석유의 찌꺼기라고 보기는 어려운 좀 투명하고 깨끗한 상태로 이렇게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바세린의 가장 큰 장점은 보습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보습 잘 되면 주름 제거되는 거 맞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보습만 잘 된다고 주름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시중에 보습 관련된 제품들 굉장히 어릴 때부터 바르잖아요. 기능성이 없는 그런 베이비 로션부터 어릴 때 계속해서 발랐는데 어째서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겼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신다면 바세린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지게 되실 것 같습니다. 바세린의 또 두 번째 장점은 가격이 상당히 싸다는 겁니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집에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그런 동영상들에서 바세린만 바르면 주름이 개선된다 하는 영상들이 조금 더 마음에 와닿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있고 내가 따로 돈을 들이지 않아도 내가 주름을 개선할 수 있다면 너무나 행복하겠죠. 하지만 그런 두 가지 장점을 제외하고는 단점이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얼굴에 발랐을 때 모공을 막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 첫 번째 단점과 첫 번째 장점이 서로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바세린의 보습 작용 원리 자체가 피부를 완벽하게 차폐시켜서 피부에 랩을 감싼 것처럼 만드는 겁니다. 우리 피부는 계속해서 수분량이 증발하고 있어요. 그 증발하는 수분량이 너무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수분이 증발하지만 않으면 내 피부는 계속 촉촉할 텐데 왜 수분이 증발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분이 일정량은 증발을 하는 또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피부가 외부에 나쁜 것은 차단하지만 또 안 좋은 것도 내보내기도 해야 하잖아요. 림프액이 순환하고 피부 신체의 노폐물들이 순환하는 어떤 과정들이 있을 텐데 완벽하게 막아가지고 수분을 증발을 억제하겠다라는 것은 피부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피부 수분 손실량을 막기 위해서 랩으로 팔을 감싼 다음에 하루 종일 지내보시면 딱 뗀 순간은 굉장히 촉촉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얼마 가지 못하고 흡격하게 건조해지고요. 그렇게 해서 수분량을 만약에 가둬서 유지를 했다 하더라도 피부 각질층이 완전히 불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피부의 각질층이 금방 탈락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게 탈락되어버린 피부는 더더욱 손상이 많이 일어난 피부와 같기 때문에 수분량이 더 빨리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세린을 통한 보습은 결국은 완벽하게 피부에 뭔가를 덮어서 숨을 못 쉬게 한 다음에 피부에 있는 수분량이 증발을 못하게 막는 것과 똑같은데, 그런 식으로 보습을 해서 성공적일 것 같으면 저희 화장품 회사에서도 그런 방법을 어떻게든 고안을 해서 잘 사용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방법보다는 피부에 벽돌이 되는 그런 각질층과 사이를 메우고 있는 시멘트 역할을 하는 지질 성분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 보습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 지질 성분은 세콜지라고 하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성분이 적절한 비율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피부를 완벽하게 차폐하는 방법이 아니라 세콜지의 비율을 개선하고 그 위에 수분막을 얇게 형성을 하는 방법으로 보습을 해줘야 짜글짜글했던 그런 잔주름이 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세린을 정말 원액 그대로를 페트롤라툼 100%를 얼굴에 바르기보다는 적절한 비율로 다른 것들과 섞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것도 완벽한 방법은 아닌 게 왜냐하면 화장품을 만들 때 쉽게 유화가 되질 않아요. 엄청난 호모 믹서를 가지고 이용을 해서 유화를 해서 풀어가지고 두 개를 섞이게 만드는 건데, 일반적인 화장품에 수분이 있는 제품과 완벽한 기름이 있는 제품, 바세린을 섞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손으로 막 녹여가지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발라야 하는데, 굳이?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고생을 왜 굳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두 번째 단점은 세정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름때가 가득한 그런 그릇을 씻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어떻게 씻으세요? 뜨거운 물에다가 엄청 불려가지고 세제를 엄청 많이 풀어야지 그 기름때가 겨우 벗겨지고, 그 이후에도 뭐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는 뜨거운 스팀을 쏴가지고 또 제거를 하는 기능도 있거든요. 피부에 바세린을 도포한 이후에 세정을 한번 해보시면 절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웬만한 세정제로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빡빡 문지르고 뜨거운 물 막 쓰고, 그리고 뭐 각종 세정제 리무버 사용해야 지워지는데, 오히려 그렇게 세정하는 그런 과정이 피부를 더 손상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피부에 자극을 정말 최소로 하는 게 피부에 가장 도움이 되거든요. 세안할 때는 살살 마일드하게 하고, 세정제도 산성 클렌저로 사용해서 부드럽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피부를 지키는 방법인데, 바세린을 도포하면 그걸 제거하는데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동영상들에 지금 속고 계셔가지고 이걸로 내가 지금까지 주름 케어 했는데 어떡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바세린은 눈가주름에 효과가 없고요. 눈가주름에 효과가 있는 제품은 레티놀입니다. 레티놀은 식약처에서도 고시된 주름 기능성 성분이고, 그리고 그동안 정말 많은 논문들에서 레티놀이 눈가주름에 효과가 있다는 그런 연구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레티놀을 활용해서 제가 직접 실험을 통해서 눈가주름과 모공이 개선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확인 결과는 지속적으로 제가 실험을 반복했을 때 나타났던 결과예요. 실험은 1회만 했을 때와 30회를 했을 때 반복해서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 결과의 신뢰성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유의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따질 때도 내가 반복적으로 이 실험을 했는데 같은 결과가 95% 이상 나타나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눈가주름이 레티놀을 도포하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는 지금 연구원으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절대로 못합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전 데이터를 기반으로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없이 이거 효과 있어 이런 말을 저 스스로 저의 그동안의 커리어나 업무의 그런 역할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레티놀 관련된 실험들을 통해서 보면 눈가주름을 제거하는 데에는 정말 효과가 탁월하다. 그리고 눈가주름이 보습만 해줘서 개선되는 게 아니거든요. 피부 밑에 있는 콜라겐이나 진피 치밀도가 일단 탄탄하게 받쳐서 끌어올려줘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이불이 완전히 구겨져가지고 물을 막 뿌리면
일시적으로 펴지긴 하지만 그게 펴진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림질을 해서 쫙쫙 펴줘야 펴진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다림질 역할을 하는 게 피부 밑에서부터 차오르는 콜라겐이나 진피 치밀도나 탄력의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티놀 제품을 여러분들이 써주셔야지 눈가주름에 상당히 개선된 효과를 느낄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그 많은 제품들 중에 정말 이거 하나는 꼭 추천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은 레티놀 바운스 세럼입니다. 왜 제가 이걸 추천을 드리냐면 레티놀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극이거든요. 그래서 자극을 굉장히 많이 낮추려고 노력을 했던 제품이고 사용 후에 그런 피부에서 느껴지는 질감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효과가 좋은 건 당연하지만 바르는 동안의 느낌도 좀 중요하거든요. 제가 해외에 있는 레티놀 제품도 상당히 많이 써봤어요. 근데 너무 뻑뻑해서 안 발린다던가 얼굴에 발랐는데 하얗게 이렇게 손자국이 끊임없이 남는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제품들은 정말 효과가 좋다 하더라도 계속 사용하기는 조금 싫어지는 그런 제품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레티놀 바운스 세럼은 피부에 도포를 했을 때 싹 흡수되는 그런 흡수력이나 만져졌을 때 매끄러운 느낌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다른 레티놀 제품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게 세럼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 다르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제품 궁금하신 부분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께 재밌는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